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일 연휴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에도 역시 이준석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고고TV는 이준석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근제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점만 보려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힘은 변하지가 않아서 그럽니다. 제가 이틀 동안 너무 수입이 없고 담배값도 안 들어오니 그 자율구독료가 후원 좀 부탁한다 하고 말했더니 또 어떤 놈들에서 앵벌이 한다 그런 거로 하려면 때려치워라 돈 그걸 하려면 너희들은 이게 들어오지 마. 응? 그리고 어제 새벽 1시까지 내가 어떤 독자도 아니에요. 20대란 애가 페미와 반페미에 대해서 댓글을 아주 장황하게 달았길래 그 이준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보호해야 한다 하는 영상에 20대의 성격이 그 2030 남자애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상식과 공적을 벗어버리고 질주하는가가 궁금해서 한번 대댓글을 달면서 논쟁을 한번 해봤어요. 기가 찬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논점도 없고 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페미 주의 반페미 주의 그 이념도 모르고 그 구분할 줄도 몰라 이놈들이. 그냥 여성가족부 폐지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준석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은 찬성을 한다. 또 예를 들고 갖고 나온 게 페미 반페미 성매매 문제를 갖고 나오는데요. 여성은 성의 매매의 공급자고 남자들은 수요자인데 돈 주고 하는 수요자인데 왜 수요자가만 처벌을 받느냐 이런 거지 같은 논리를 가지고 페미 반페미를 몰고 가는 20대 남자애들을 보면은 기가 차요 저는. 성매라는 것에서는 성을 공급한 자나 받은 자나 다 처벌을 받아요. 페미 반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페미 논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요번에 그냥 한국 애들이 그냥 페미 반페미 여성가족부 폐지 문재인이가 여성 약자는 사회적 구조적으로 여성이 약자라는 것은 맞아요. 그걸 갖다가 문재인이가 나는 페미니스트고 여성을 보호하겠다. 그거는 약자가 사회적 구조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애들의 오거돈 박원순 이런 애들 안희정 이런 애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 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폄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는데 그 폐지해봐야 어떻게 해요. 다른 부서로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가요. 그리고 그 여성가족부를 명칭만 변경하면은 좀 맞고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페미를 갖고 나왔어. 그 페미를 주장하는 너희들은 20대, 특히 20대 남자애들은 너희들은 자존감이 없는 애들이야. 세상의 인구는 반이 여성이고 우리나라는 여성이 남자들보다 많아. 그걸 성매매라든가 또는 남성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뭐 강남자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당했다. 여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스킨십을 한다든가 섹스를 해도 여성들이 말이야 녹취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당한다.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 고금의 역사는 여성이 약자가 맞아요. 그 성 문제도 우리가 아무리 돈을 주고 그들을 성으로 성으로 산다 그래도 그거는 강한 남성이 자기의 욕정을 풀기 위해서 욕구를 풀기 위해서 여성을 이용하는 강자의 논리예요. 폭력이에요, 그거는. 여성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성이 일부는 요새 그 세태가 변해가지고 성매를 하면서 돈을 번다 그러지만 그거 몇 명이나 있겠어요? 떼돈을 버는 애들이. 성매를 하는 것은 강자가 남자의 그 폭력적인 강자와 독점적인 강자가 폭력이에요, 그건.
그런 걸 패미 반패미로 이 몰고 다니는 20대 남자 이놈들을 보면은 대한민국 미래 없고 보수의 미래는 없어요. 그놈들이 지금 보수라 그러는 거 보면은 보수의 미래 없어요. 민감한 사회 주제는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패미 반패미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 일부 극소수들이 박지원을 보고 말이죠. 극단적 페미니스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박지원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여성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 남자 너희놈들은 극단적인 반페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야 할 문제를 지금 윤석열이 아니 그 누구야 이준석이가 건드린 거예요. 20대 남자애들이 팬덤을 형성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가 이준석을 미는 것은 미래 정치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다 썩었잖아요. 이준석도 하자가 있지만 그래도 낫더라. 자기 혼자 몸 불살라서 국힘을 개혁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더라. 오늘 아침에 6월 4일 영상을 신문을 보니까 김은혜가 경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하고 낙선 인사를 다니는가 본데요. 너도 그만둬야 돼. 정치를 더 하겠다는 소리죠. 2년 후에 하겠다는 소리죠. 어디 총선 또 나오겠다는 소리죠. 넌 분당각 가. 분당각 가서 안철수한테 다시 뺏어. 그러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 한심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김은혜가. 그거는 60, 70, 80 늙은 당의 국힘 세력들이 몰표를 준 거지. 전국이 빨간불로 물들 때 오직 하나 눈가를 뺏긴 게 바로 너야. 그럼 너의 한계가 아니라 너에 대한 심판을 국민이 한 거야. 경기도는 공업, 상업, 농업, 어업까지 다 있는 곳이야. 거기서 네가 뺏겼다는 것은 낮은 투표율도 아니고 너는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안 하겠다는 소리니 앞으로 남편 천억 가는 그거 시가 가면 천억 가요 그거. 남편 천억 가까이 가는 재산을 가지고 그냥 살도록 해. 미국 가서. 한심한 놈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은혜가 강용석이하고 단일화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다가 이준석이 몰래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다. 그게 걔네들의 한계예요. 경악스러운 말이 지금 그 평론가들이 하는데 지금은 레거시 언론보다 전통적인 언론 신문보다 유튜브의 영향이 엄청 커져가지고 그들이 전국을 주도하고 있고 국민 그 정치인들도 그들을 눈치를 본다 그러는데 개소리야. 그들은 소스가 없어요. 유튜브 이것들은 신문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자기 철학도 없이 분석도 없이 그냥 뭐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그냥 짓거려서 돈만 버는 것들이야. 고고TV한테 돈 번다고 앵벌이라 그런 새끼들은 이거 들어오지 마. 한심한 새끼들.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내가 요번에 한 석 달 만에 이런 방송을 해보니까 후원 좀 보내달라고 한 명 들어왔어. 한 명. 박찬순이라고 5만 원 들어왔더라고. 이놈 새끼들아. 내가 5만 원 가지고 하루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고TV가? 한심한 놈의 새끼. 이준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지금 건재성을 뿜뿜 내고 있죠.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어제그제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방송 출연하면서 신문 언투부 하면서 그냥 나는 당대표직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 나보고 유학을 가라느니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나느니 이런 공작이 이루어지겠는데 난 그런 생각이 없다. 그 공작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준석이는 할 만큼 했으니 이겼을 때 물러나는 게 그 최고예요. 그래야 국민이 기억해져요. 패배했을 때 물러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더 하고 나는 이준석이가 좀 여유를 갖고 세상을 주유하면서 민심을 듣고 세계관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미래가 어떤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내년 6월 11일까지 당대표 한다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이준석이는 당개혁을 하겠다는 소리고 보수 개혁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혁신위를 최재형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전략 공천 안 하겠다, 최재형이가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건 되지도 않아요. 국힘은 시스템 공천 그게 안 돼요. 2년 후를 보시면은 그때 가면 윤석열은 망가져 있을 거예요. 그때 가면은 윤핵관들이 또 한 번 밀고 들어오고 이 윤석열을 지키자고 덤벼들 거예요. 그때 이준석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근데 다행히 1년 후에는 이준석이는 그만두고 상계동 노원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되려 그러니 국회의원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 이 평론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이준석은 솔직히 말해서 사회를 보는 눈이 너무나 분석적으로 보는데 감정, 쉽게 말해서 감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야 돼. 약자는 무조건 보호해야 돼요. 그 전장년 시위 같은 것도 그들이 잘못했다 그러더라도 무조건 보호해야 돼. 여성은 무조건 보호해야 돼. 한국의 전통적으로 말이죠. 조선 500년 유교 문화가 짜여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여성의 폄하가 심한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세계 12의 경제대국이고 수출 8이고 한류가 그냥 세계를 휩쓰는데 한류 세계를 휩쓰는 것은 BTS를 제외하고는 그죠? 대부분이 여성 그룹이라고.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핵관을 띄고 윤 핵관이 절대 그 권력을 안 내려놓을 거예요. 지금 권성동이 하는 것은 쇼잉이고 지금 이준석은 제 개인적으로 평론을 하고 신문 이면을 읽어보면은 오면초가 사면초가 십면초가야. 누구도 자기 지지세가 없어. 단지 2030 남자애들이 그 무식하고 몰상식한 놈들이 패미 반패미 그거를 외치고 그 팬덤을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이준석이가 이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준석이가 상계동 출마해도 2030 별로 없어. 50, 60, 70이 주르고 2년 후에는 40대가 50대로 올라가고 50대가 60대로 올라가는 그 세대가 꽤 있죠. 세상은 40, 50, 60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건강부회식으로 2030 지지율이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나 5년 전보다 국힘을 많이 지지했다. 그 민주당이 싫기 때문에 국힘도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거지 이놈들아. 40, 50, 60이 언제 시류에 흔들리디? 이 한심한 놈의 자식들아. 이준석이가 지금 하는 것은 윤핵관들하고 선거는 다 끝났잖아요. 2년 후가 남았어요. 윤핵관들하고 싸움이 또 들어가는데 윤핵관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지금 현재는 가만히 놔두고 있죠. 대선 지선이 누가 뭐래도 이준석이가 당대표 시절에서 승리했으니 그 과실은 이준석 거도 있다 이런 거니까 지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런데 징계위라는 게 있죠. 이준석의 성상납건과 증거인멸 교사건에 대해서. 그건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이준석을 쫓아내면은 2030 남자애들 걔네들은 한 기퉁이에 그냥 요만한 세력뿐이 안 되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도 이준석이가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신바람은 불러일으키지 않느냐. 개혁 혁신 마인드는 좋지 않느냐. 성공은 못할지라도. 윤석열이가 가까스로 0.73% 이긴 것은 국민한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긴 거지만. 요번에 지선에도 보면은 55대 45예요. 민주당 애들이 45%를 얻고 국민의힘이 55%를 얻었는데 투표자만 50%만 투표했으니 나머지는 50%는 민주당에도 심판을 했고 국힘에도 심판을 했지만은 국힘이 그렇게 좋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우월하고 인정을 받았다면 국민들이 왜 50%뿐이 선거를 안 했겠어요? 50%를 반으로 나누면은 75%가 윤석열한테 다시 한번 심판을 내린 거라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국힘 애들이나 이준석이가. 그럼에도 선거는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이겼다. 그래서 나는 당대표로서 건재성이 확보됐고 존재감이 확보됐으니 끝까지 가겠다. 그건 맞는 소리예요.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징계의 문제, 성옥 비리 문제에 계속 언론들이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준석이를 그 젊은 그거는 맞아요. 한 거는. 왜 룸사롱을 찾아다녀? 룸사롱 광고는 사실이잖아. 성상납 거기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으니 그걸 누가 증거로 남겨? 왜 젊은 놈이 24살 먹은 놈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박근혜 옆에 비대위라는 놈이 뭐 그냥 일식집 가서 해먹은 것도 아니고 거리에서 썬술집 가서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왜 룸사정을 그리 찾아다녔냐? 26살 먹은 놈이.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는 26살짜리들 20대들이 룸사롱 다니는 놈이 있다면 넌 인생 종쳤어 임마. 돈이 많든 적든. 한심한 놈의 자식들. 그건 사실인데 이걸 갖다가 과거의 젊은이들의 일탈을 갖다가 아무리 정치인이었고 이준석이가 그걸 발표해가지고 징계를 하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짓 안 한 놈 나와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짓 안 한 놈 나와봐. 그러니까 우파 보수에는 공격하기를 송터남 우상호 그런 놈들 있잖아. 왜? 임종석 이런 놈들이 말이야 광주 그 전야제 가가지고 NHK 사건에서 그건 임마 룸사롱 아니야. 가라오케야 가라오케 임마. 여성들을 불러놓고 술을 마셨다. 그런 짓 많이 해. 그걸 공격하는데 우파 보수에서는 그런 거는 정치인들이 비일비재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야. 정치인은 사람 아니야? 술집 가서 술 먹고 노래 부를 수는 있어. 근데 젊은 애가 이준석이가 26살 먹은 놈이 룸사롱 돌아다니면서 그거 받은 거 맞아 그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근데 증거가 없으니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밝혀서 이준석이를 징계위를 해서 징계위 경고만 맞아도 그거는 치명타예요. 징계위를 안 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도 언론들이 가십성 기사 야당 애들이 또 막 평론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여당 애들은 말이지 이준석을 싫어하는 그 꼴통들은 또 이야기하고 늙은이들은 막 이준석 쫓아내라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 그죠?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거기서 그 문제로 징계를 받으면은 너희들은 기존 정치인 너희들은 현직 정치인 너희들은 과거에 그 짓 안 했나? 그럼 이준석이 한 지 12년 전의 일이니 너희 20년 전의 일도 끌고 나올 거고 10년 전의 일도 끌고 나올 거고 5년 전의 일도 끌고 나올 거면 어떻게 정치가 감당을 하고 정치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야 통틀어서. 그죠? 그 포항에 어떤 재선 국회의원 그놈 하나 지 형수한테 친형수한테 그 짓을 하려고 그러고 하다 폭로 나가지고 그냥 잘렸잖아요. 박근혜 시대 때. 그런 놈들이 국회에서도 득실득실 하다는 거야. 민주당 놈들도 그렇고. 정치화가 황폐화가 돼요. 이준석이가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대표직을 떠나 황폐화되고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완벽한 불신을 갖고 와요. 그래서 이준석은 근제해야 돼요. 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준석의 우크라이나 문제,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우크라이나 방문 문제는 이준석의 독단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리 이면을 읽어봐도 그 따라가는 애들을 보면은 뭐 태영호 간다 그러죠. 태영호가 거기 왜 가죠? 북한 전문가라는 놈이? 나는 태영호가 강남 갑에서 국회의원 됐다는 자체를 난 인정 안 해. 하려면은 저 연천, 가평, 포천 그런 데 가서 해야지 이놈 새끼야. 그걸 허나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한 10명이 간다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나 봐요. 외통위에서 좀 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는 우리나라 국가사회 2위예요. 그 어전상은 보면 7위지만은 그건 전부 다 정부에 관계된 애들이고, 그죠? 국회의장, 뭐 감사원장, 중앙선거대위원장, 또 뭐 있어? 뭐 해가지고 이준석 국가사회 7위인데 사실적으로 여당 대표니까 윤석열 다음으로 이준석이 권력자예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그런 행보를 할 적에는 이준석이가 여기서 또 하나 갖고 나온 게 뭐냐 하면은 과거에 그 젤린스키가 국회에서 화상거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국힘의 의원들은 텅텅 비었잖아요. 그거 안 보고 윤석열도 안 보고 조디만 그냥 우크라이나 평화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2030이나 또는 우파들이 국힘 저것들 봐라. 왜 그 젤렌스키 그 연설하는데, 화성 연설하는데 참석도 안 하냐. 민주당 애들은 다 참석했는데, 그걸 모덴텀으로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오케이, 우크라이나도 내가 먼저 선점하면은 내 존재감이 올라갈 수 있어. 이거예요. 응?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에 가는 거는 뭐 좋고 싫고가 아니야, 나는. 가려면 확실하게 가든가. 대한민국 권력서의 2위니까 사실상 국힘이 이야기하듯이 대선도 있고 지방총선에서 지방선거에서 대선 연장선에서 완성을 했고 전공체를 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당연히 서열 2위인데 이게 며칠 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가려는 마음으로 만나가지고 친서를 요구했다. 응? 당대표니까 여당 대표니까. 근데 윤석열과 거절했다. 그건 팩트예요. 이면을 보면은. 이준석이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당 대표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친서를 요구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증거는 없는데 그 이면을 다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도 친서 하나 써줄 수 있어요. 응?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고 국회를 대표하니 입법부를 대표하니 이러이러하니까 젤린스키에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당신한테 당신을 지원하니 그런 친서를 써주고 있는데 매몰차게 거절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사로도 임명을 안 했다는 거죠. 준석이는 친서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특사로 여당 대표를 지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친서도 거절하고 특사도 거절했다. 윤석열이가. 이게 윤핵 간에 힘이 들어간 거라고 보고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간다고 그랬으니 안 갈 수도 없고 2030 남자애들이 말해 이건 같은 애들이 그냥 막 이준석 막 밀고 있으니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작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왜 작은 정치냐?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미국과 유럽 대 러시아와 중국의 대결이죠.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있다는 거죠. 지금 폴란드 그런 애들은 막 나토 가입하고 난리 났잖아. 그럼 서방 세계와 공산 세계의 가장 격전지 접전지가 지금 우크라이나로 돼 있는데, 그죠? 거기서 한국이 할 일이 결국은 서방 세계를 갖다가 지원하고 합류하는 것 뿐이 없죠. 유럽과 미국에 우리가 합류하는 것 뿐이 없죠. 근데 그것이 지금 유럽과 러시아 의 싸움에서 미국도 유럽 쪽으로 치면은 거기서 튀어나오는 세력이 어디예요? 중국, 북한은 러시아 편이니까 아시아라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를 신기술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은 시장이 아시아가 제일 크죠. 인도부터 해가지고 일본이나 호주까지. 그죠? 호주 놈들은 자기들이 아시아를 안 그리니까. 그런데 아시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외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친서도 없고 특사 자격도 아니고 단지 여당 대표하라는 그 직함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만난다. 그럼 젤렌스키 애들은 굉장히 그냥 기대를 하겠죠. 현재 세력이 교체된 새 정권의 실세가 왔으니 젤렌스키 쪽은 실세라고 보겠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준석이 실세냐 아니냐? 실세가 아니라는 거죠. 윤핵관과 윤석열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럼 대단히 기대를 할 거란 말이죠. 젤렌스키 쪽에서는. 그럼 이준석이가 그쪽에서 요구사항을 갖고 와서 윤석열한테 주든 외교부한테 주든 그게 되겠어요? 쟤네들은 무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무기가 되겠어요? 우리가 무기를 주려면은 국제 정세를 봐야 되고 향후를 봐야 되고 러시아를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는데 너무 무모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자꾸 자기의 근제성을 갖다가 존재감을 갖다가 확인하는 이것이 이 고고TV가 이준석을 좋아하지만은 큰 정치인의 반열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가려면은 윤석열을 목 따가지고 친서 주소, 특사 지명하소.
그 정도 용기도 없이 결의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지켜야 된다. 왜? 국힘이 변하지 않았고 이제 우길 성천의 기세로 정점에 왔다는 거예요.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이준석의 역할이 필요하다. 응? 그래서 1년 후에 이준석이가 나는 공천을 받을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윤핵관들이 장악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공천은 어찌어찌 받을 거예요. 어? 상계동 가서 국회의원이 한번 돼봐라. 어?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너희 사회과학적인 안목으로 국회를 한번 뒤집어 봐라. 근데 쉽지가 않아요. 2년 후에 총선이. 지금 나오는 그 투표 지향으로 보고 세대 갈등을 보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